네, 반갑습니다. 경매하다 보면 투자금이 몇 억부터 수십억 있는 분들도 봤고 아주 작은 소액으로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소액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과연 내가 이 돈 갖고 투자해서 수익이 날까? 때로는 내가 자금이 이렇게 작은데 이 돈 갖고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경매하다 보면 몇십만 원, 몇만 원, 몇백 원짜리 경매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신 분도 계시고 자금적 여유로 여러 가지 물건을 하고 계신 분들 계시는데 오늘은 제가 투자금 한 3천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자금으로 할 수 있는 물건, 때로는 다주택자들이 할 수 있는 물건, 이 다주택자들도 이렇게 보면 진짜 똘똘한 물건 두 개를 들고 계시는 다주택자들도 계시고 참 애매한 물건 들고 계시는 다주택자들도 있죠. 정부에서 참 문제인 게 주택 개수로 다주택자로 하면 안 되고 사실 금액으로 해줘야 되는데 형평성이 없는 것 같아요. 법을 누가 만들었는지 참 평등 얘기하면서 평등이 뭔지 모르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오늘은 투자금 3천만 원 내외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을 갖고 시장의 흐름까지 같이 한번 여러분들한테 의견을 나누고 싶어서 오늘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죠. 어마무시하게 올랐습니다. 이 좋은 시기에 다시 한 채를 사셔가지고 주택을 하나 더 갖고 시세 차익을 보고 계신 분도 계시고 이 시기를 못 하신 분들도 계시고 알아보다가 지금 시간만 지나가고 계신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형태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는 집값이 오를 때, 집값이 조정받을 때, 상승할 때는 순서대로 상승을 하고 시장의 흐름을 잘 파악을 할 줄 아시는 분들만 시장에서 돈을 버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상승하고 있을 때 왜 우리 집은 안 오르지 하시는 분들이 거의 80%, 90%일 겁니다. 아니 뉴스에서는 맨날 집값 오른다고 88 정책도 만들고 정부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언론에서도 계속 얘기하는데 왜 우리 집은 안 올라가지? 이러신 분들이 대부분 있을 겁니다. 그거는 투자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하시는 거고 잘 아시는 분들은 이 시장에서 너무나 좋은 기회를 갖고 수익을 많이 내신 분들도 무지하게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공부를 해야지만 이런 시장에서 내가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돼요. 시장이라는 거는 처음에는 어떻게 올라가느냐 하면 상승을 하다가 하락을 했죠. 그리고 조정을 받다가 지금 다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시장을 볼 때 첫 번째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상승을 하고 하락하고 조정을 받을 때 누가 집을 사느냐. 다주택자들에 대한 취등록세의 중과가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무조건 집을 사요. 첫 번째는. 그러면 실수요자들은 어떤 집을 살까? 역세권의 신축의 대단지를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실수요자들이 몰리니까 그런 아파트들이 가격이 상승합니까 안 합니까? 당연히 상승하겠죠. 그게 첫 번째 상승하는 거고 두 번째 상승하는 건 뭘까요? 현금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집들을 갭으로 사기 시작해요. 정말 이해되시죠? 실수요자들이 좋아하는 물건들을 실수요자도 사지만 현금이 많은 투자자들이 갭으로 사기 시작하는 거고 이 갭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너무 올랐네. 이렇게 되면 어디로 갑니까? 그 대단지 신축 바로 주위에 있는 구축을 사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는 거기에서 약간 더 벗어난 오래된 아파트가 상승을 할 겁니다. 실수요자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때 되면 투자자들이 현금 들고 갭으로 산다 이 말입니다. 전세 끼고 매입을 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저 뉴스를 봤는데 어떤 게 있었느냐면 서초동의 퍼스티지가 벌써 15년 되었는데 이게 지금 43억에 거래 터졌어요. 분양가가 그 당시 11억 정도 했는 건데 지금 43억에 거래 터졌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한강변의 신축들이 먼저 가격을 먼저 상승을 해주니까 물건을 못 사는 사람들이 그 주위에 있는 준구축을 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수요들이 몰리고 있다. 이 원리를 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런 경기도 외곽에 있는 구축도 여러분들 이제 눈여겨보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서울이 신축이 이렇게 오르고 구축들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경기도의 신축들도 이제 움직였을 거고 경기도의 신축이 움직이면 또 경기도의 준신축, 준구축들이 움직일 것이고 그리고 온 국민들이 아이고 내가 이제 이 돈 가지고도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하고 움직이면 갭이 5천, 1억, 1억, 5천, 3천
이런 물건들도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순서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내 자금에 맞는 투자를 빨리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남들 다 올랐을 때 내가 사가지고 물리는 게 나아요. 남들이 매입을 안 할 때 내가 먼저 자리에 앉아서 자 투자자들만 들어오시오 하다가 내가 낙찰받고 기다렸다가 때로는 세 주고 있다가 투자자들이 몰리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상승하겠죠. 그리고 그때 내가 팔고 나오면 되잖아. 여러분들이 다주택자 때로는 현금 보유가 적다 하더라도 주저하지 마시고 오늘 같은 이 물건들을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보신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또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1,000만 원 갖고 있다 그러면 1,000만 원 투자해서 2,000만 원 벌 수 있는 물건을 찾아야 되고 내가 3,000만 원 있다 그러면 3,000만 원 투자해서 6,000만 원 벌 수 있는 물건을 또 찾으셔야 돼요. 내가 1억이 있다 그러면 1억을 갖고 2억을 벌 수 있는 투자 방법을 찾으셔야 되고 5억이 있다 그러면 10억을 벌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을 여러분들이 찾는 습관이 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내가 그냥 계속 이 자리에서 머물러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좋은 시장이 오고 있는데 집에 앉아서 덥다고 에어컨 바람만 쐬지 마시고 지금부터는 빨리 움직이셔야 된다. 그리고 시장이 굉장히 급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번 휴가 때 임장을 좀 많이 다녔어요. 임장을 많이 다니면서 시장의 흐름도 좀 파악을 하고 야 지금 이렇게 빨리 시장이 변하고 있구나. 이거를 저는 피부로 와닿았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꼭 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물건을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의정부 용현동에 있는 송산주공 아파트고 건물 면적은 15.08평, 감정가는 1억 6,600이 한번 유찰되었습니다. 이런 물건들은 저희들이 말하는 공주가 1억 미만짜리 물건을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공동주택 가격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보시는 것처럼 송산주공 아파트가 106동 206호가 공동주택 가격이 얼마입니까? 1억입니다. 1억. 우리가 공동주택 가격 얼마 미만? 1억 미만인데 이 친구는 딱 1억이 걸려 있습니다. 얼마나 조건 좋습니까? 1억 물건을 찾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공주가 1억 미만이니까 취등록세 중과 안 되죠. 또 소액으로 갖고 계신 분들이 1억 물건을 투자하셔야 된다. 그리고 물건 다시 한번 볼게요. 연식은 2002년 10월 12일이고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어서 권리상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네이버 한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보시는 것처럼 우리 2층인데 호가는 1억 6,300, 1억 7천, 1억 7,500, 1억 7,800 요 정도로 지금 호가가 형성되어 있고 2024년 8월 달에 1억 6,400, 1억 7,500, 1억 6,500, 1억 7,400, 1억 7천 대충 이 정도 약 한 1억 6천 정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거래되고 있다. 그러면 1억 6천을 기준으로 우리는 뭔가를 하시면 되겠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감정가는 1억 6,600이고 한번 유찰되어서 1억 1,600인데 지금 서울 강남하고 주요 지역 용산이 특히 심한데 옛날 가격을 다 넘어서 버렸어요 지금. 그러면 나머지 지역들도 이제 시간차만 두고 옛날 가격을 다 넘어설 거예요. 지금 송파도 엘스가 옛날 가격 27억을 지금 돌파해버렸어요. 이제 송파가 돌파하면 전에도 한번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송파에 이제 엘리트라는 단지가 있어요. 이 단지가 서울 아파트 시장의 기준점이에요. 송파가 이제 돌파되면 나머지도 이제 순차적으로 무조건 돌파될 수밖에 없어요. 항상 시장의 척도는 뭐다? 아파트고 그중에 기준점은 뭐다? 송파에 있는 엘리트를 보시면 된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시장의 흐름을 다 파악하실 수 있다. 지금 보시면 옛날 가격 최고가가 얼마였어요? 2억 9천까지 갔는 물건이에요. 지금 보시면 옛날 상승하기 전에 있는 가격대에 지금 머물러 있죠. 그럼 이게 서서히 상승하면 결론은 옛날 가격 2억 9천까지는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아, 지금 내가 이거 낙찰받으면 얼마에 팔면 될까요? 2억 9천에서 내가 매도한다. 때로는 2억 9천 이상 갔을 때 물론 시간적인 여유를 내가 얼만큼 가느냐가 문제겠지만 이런 물건은 내가 낙찰받고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옛날 가격을 보고 매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옛날 가격이 돌파하는 순간 그다음부터는 그냥 날아가기 시작할 거예요. 시장에서 지금 평가하는 거는 엘리트도 27억 찍었기 때문에 30억까지는 그냥 무난히 갈 것이라고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호가가 지금 25억에서 27억 나왔는데 여기에서 가까운 것들은 지금 호가가 또 28억까지 나온 물건도 있답니다. 왜? 27억에 거래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깝고 얘들도 벌써 이제 한 16년 차 되다 보니까 약간 수리됐는 집들은 다들 지금 호가가 28억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시장에서는 이게 반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송파의 엘리트가 기준점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 얘들이 기준점 삼아서 이제 서울 전역으로 퍼질 것이고 경기도 외곽에 있는 이런 소형 아파트조차도 옛날 가격을 무조건 회복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낙찰받고 보유할 때 전세를 주든지 월세를 주든지 갖고 계시다가 옛날 가격 근처에서 매도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고점 이상 되었을 때 매도하시든지 전략을 어떻게 세우냐에 따라서 나의 수익 금액이 커진다 작아진다를 조율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일 어리석으신 분들이 어떤 분이냐면 이런 시장에서 낙찰받고 단기 매도하시는 분들이 제일 잘못된 투자다. 이것만 알고 계십시오. 알았죠? 이렇게 보시고 다음 물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이에요. 덕계동이고 전용 59제곱미터고 감정가 1억 5,500인데 한번 유찰되었습니다. 1층이고 공주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공동주택 알림이라고 있죠. 여기에서 공주가를 확인하시면 돼요. 덕계 한주 아파트 101동 102호는 공동주택 가격은 8,200만 원입니다. 다시 옥션 사이트 봅시다. 보신 것처럼 임차인이 있고 말소 기준은 2023년 10월 17일 전입가 확정은 없고 배당 요구했고 보증금 500이다. 크게 신경 쓸 건 없습니다. 올 4월 달에 1억 6,100만 원이고 3월 달에 1억 5,800이다. 의정부가고 이런 물건을 여러분들 구분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의정부가는 단지수가 좀 컸죠. 세대수가 많았죠. 근데 여기는 2개 동밖에 없는 물건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똑같은 돈을 내가 어디에 투자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가격하고 옛날 전고점 하면 전고점이 2억이고 지금 가격들은 보시는 것처럼 1억 6천이에요. 그러면 거의 20% 정도 마이너스 났다는 뜻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의정부를 투자하겠어요? 요 지금 덕계에 있는 이 아파트를 투자하겠느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공주가 1억 미만이고 금액대도 비슷한데 앞으로 어떤 물건이 상승의 힘이 크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랬을 때는 무조건 세대수가 많은 데로 가야지 거래가 잘 된다. 왜 거래가 잘 되느냐 하면 세대수가 많은 물건일수록 전세를 사려고 하시는 분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당연히 많겠죠. 그러면 전세 가격이 계속 상승해줘야 매매 가격을 쳐올려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매매 가격도 상승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똑같은 물건을 갖고 내가 한 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걸 선택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이 물건보다는 의정부 물건을 선택하셔야 된다. 이런 기준점을 갖고 물건을 보셔야지 이거를 할까 저걸 할까 고민하다가 세월 다 보내겠죠. 그렇게 하면 그 다음 물건 하나 더 보고 마무리합시다. 여기는 똑같이 덕계동이고 3위 푸른 아파트 2218호다. 96년식이고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다. 권리상 문제는 없다. 금액대가 이 정도면 공주가는 당연히 1억 미만일 것이고 네이버 부동산 한번 봅시다. 단지 정보 보시면 나홀로 아파트예요. 몇 세대? 210세대. 저보고 만약에 해라 그러면 저는 양주에 있는 물건 2개보다는 무조건 뭐 하겠다? 의정부에 있는 물건을 한다. 왜? 일단은 세대수가 많아야지만 그만큼 수요가 있다는 뜻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어찌되었든 우리 입장에서는 역세권의 신축의 대단지를 하면 너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는 똑같은 구축이라도 어느 물건이 여기에서 가깝느냐, 어느 물건이 세대수가 많으냐를 기준점으로 잡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똑같은 공주가 1억 미만이라지만 결론은 여기에서 내가 또 뭐 해야 돼요?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러면 선택을 할 때는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는 무조건 대단지 아파트를 보시는 게 상승의 힘이 크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았죠? 소액으로 갖고 계신 분이 집에서 움츠리지 말고 지금이라도 빨리 나오셔서 이 더운 날씨를 헤쳐나가서 이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주가 1억 이하 취등록세 중과는 제외된다. 현금을 조금 갖고 계시고 다주택자들은 이런 물건 하시면서 매도할 때 그때 뭐 하시면 됩니까? 매매사업자 내서 하시면 양도세에서도 중과 안 맞잖아. 그렇죠? 일반 과세로 처리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사실 할 수 있는 거는 너무 많은데 안 하는 게 문제예요. 안 하는 게. 서울 준신축 투룸 공주가 1억 이하 빌라도 지금 시장은 보유하고 있는 게 유리한 거겠죠. 글쎄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빌라와 아파트는 좀 다르게 보셔야 돼요. 빌라조차도 지금 가격이 상승 추세로 바뀌었답니다. 거래량이 조금 더 늘어나면서 가격이 지금 상승하고 있다니까 빌라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면 좋고, 빌라는 단기 매도할 물건과 보유할 물건을 성격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 명확한 성격을 구분하고 투자를 할 줄 알아야지만 빌라는 성공하실 수가 있다. 빌라도 못 모르고 내가 보유하다 보면 굉장히 힘든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어요. 지금 88 대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울 공주가 5억 미만 신축 빌라에 한해서 주택수에 포함을 안 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신축 빌라를 뭐 왜 사요? 사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죠. 그럼 결론은 시장을 정부에서 지금 못 읽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왕 할 것 같으면 공주가 1억 미만 뭐 60평방미터 이하 기존에 있는 주택과 신축 상관없이 주택수에 포함을 안 시킨다 그러면 아파트 시장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건데, 신축에 한해서 분양받는 거에 한해서 한다 그러면 결론은 어떤 상황이 생기느냐면 분양가만 높아질 것이고, 그리고 서울에 있는 구축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은 굉장히 지가가 상승할 기회를 맞았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되버리면 또 어떤 상황이 생기느냐면 월세가 또 어마무시하게 또 올라갈 겁니다. 다가구에 대한 월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울에 있는 다가구도 지금부터는 조금 더 집중하면 좋을 것 같고, 때로는 내가 건축하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며칠 전에 방송했는 서울에 굉장히 오래된 다가구, 말 그대로 새로 지어야 될 다가구, 때로는 오래된 단독주택은 지가 상승이 지금 어마무시하게 나올 겁니다. 왜? 정부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집 지으면 다 매입을 하겠다 하잖아. 그렇죠? 그러면 업자들이 이제부터 벌써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했더라고요. 벌써. 집 지을 수 있는 단독주택을 매입을 하려고. 그러면 일단은 정부에서 얼마에 매입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시장에 건축비가 있고 땅값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줘야 되겠죠. 그래야 사람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업자들은 시장에서 벌써 움직이기 시작했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래된 구축 단독주택을 조금 유심히 보시면 여러분들한테 또 좋은 기회는 오실 수가 있다. 그래요. 이렇게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더운데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제가 휴가 때 며칠 동안 집에 있어 보니까 너무 더운 것 같아요. 아유, 이게 진짜 숨을 못 쉴 정도로 더웠는데, 여러분들 이럴 때일수록 집에 축 처져 있는 것보다는 덥더라도 많이 움직이시는 게 건강에 좋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또 좋은 하루 되시고, 지금까지 드낙찰 옥션의 김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